시체 닦기 아르바이트. 대학교 1학년. 워낙에 학교 행사가 많았던 나는 항상 주머니에 배고픔을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물론 신입생이라는 위치는 선배들의 보살핌과 하늘과 같은 배려로 술이며 밥이며 그런대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의 횟수가 많을 경우는 돈에 대한 궁핍함이 처절하리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내 딴에는 이리저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며 분분서주하지만 노가다판 외에는 내 주머니를 충족시켜줄 만한 든든한 보수의 자리가 그리 흔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수업 시간에 내 머릿속에는 용돈에 대한 일념으로 가득하다. 이건 비단 나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나와 같이 알코올 중독 말기 증세를 보내고 있는 대다수의 남녀,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일 것이다. 노가다도 뛰어봤고 출판사도 다녀봤으나 여전히 궁핍한 나의 주머니는 밥 달라고 아우성이다. 젠장할. 지난번 월급 받아놓은 거 다 어디다 썼지? 한참을 아르바이트로 고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친구놈 하나가 말을 꺼냈다. 너 시체 닦는 거 알아? 그거 왜 있잖냐? 병원에서 사람 시체 닦는 일 말야. 어쨌든 병원 가서 한번 알아봐. 일당도 엄청 많이 준다고 하더라. 시체 한 구당 한 8만원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주나봐. 일당 치고는 짭짤한 편이지. 시체란 말에 좀 움찔했지만 거금 8만원이 어딘가. 하긴 지금이야 10만원이 우스운 세상이지만 그때 8만원 정도면 나에게는 엄청 많은 액수였다. 그 당시 가장 잘 쳐준다던 노가다 하루 일당이 5만원 했으니 짐작이 되리라. 좋았어. 가짓거 한번 해보지 뭐. 잘만 하면 학교 때려치우고 거기나 나가볼까. 친구놈에게 정보를 얻은 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갔다. 집 근처에 꽤 큰 종합병원이었던 모병원. 수업이 끝난 후여서 어둑해질 무렵 병원을 찾았다. 거기서 일단 영안실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수희에게 물어봤다. 영안실이 어디죠? 아르바이트 자리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그러자 수희 아저씨는 말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 보면 있을 거야. 바로 지하 3층으로 내려가 영안실에 가보니 음흉하게 생긴 한 분을 볼 수 있었다. 꽤나 음침한 분위기였으나 용기를 내어 말을 걸려고 할 때 학생, 시체 닦으러 왔지? 지금은 시체가 없고 토요일에 나와 보라고. 그리고 시체 한 구당 10만원 줄게. 10만원이라니. 내 예상보다도 엄청나게 부르는 값이었다. 속에서는 흥분이 차고 올라왔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10만원요?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날 오죠. 나는 병원문을 나오자마자 쾌재를 불렀다. 8만원만으로도 좋겠는데 거기다가 2만원을 더 붙여서 10만원이라니. 토요일이 기다려지는구나. 하지만 그건 나의 마지막 쾌재였다. 오전 10시에 오라는 말에 정확히 도착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니 여전히 음흉스러운 모습으로 아저씨는 앉아있었고 기다렸다는 듯 나를 맞아주었다.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빨리 시작하자고. 잘만 하면 2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잠시 후 아저씨는 시체를 닦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내가 들어갈 방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문의 잠금 장치가 바깥쪽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이거 문이 왜 이래요? 라고 묻자. 그거 말야. 문이 좀 잘못돼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답해 주셨다. 참, 시작하기 전에 이리 좀 와봐. 하더니 그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책상 쪽으로 갔다. 책상 옆에는 조그마한 냉장고가 있었고 아저씨는 냉장고 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그리고는 나더러 한 병 정도 마시라고 권했다. 나는 그 이유를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오묘한 뜻을. 술이라면 낯을 안 가리는 나였기 때문에 선뜻 받아먹고는 알딸딸한 상태에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잠시 후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깥에서 잠금장치를 꺼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술김이었으므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컴컴한 방 안에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불을 켜자 방 안이 온통 붉은색이었다. 정육점에서 쓰는 그런 형광등이었다. 빨간색을 쓰는 이유는 시체 여기저기 묻어있는 피 색깔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불을 켜자 길다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이름 모를 한 구의 시체가 하얀 덮개에 덮여 있었다. 그런데 반드시 누워있던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
위인지 아래인지 모를 한 부분이 튀어 올라와 덮개가 천막처럼 올라와 있었다. 일단 장갑을 끼고는 덮개를 걷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덮개가 튀어나왔던 부분은 다름 아닌 그 시체의 다리였다. 왜 튀어나왔느냐? 다리가 관절 방향에 반대로 꺾인 것이다. 한마디로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니은자 형태였다. 그때까지도 나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다지 충격적이지가 않았다. 탁자 아래를 보았다. 탁자 아래에는 커다란 양동이가 4개 있었다. 꺾어진 다리에서 으드득 소리가 들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갑자기 빨간 전등 불빛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으드득 소리가 들려옴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공포 체험이 전개됐다. 나는 일단 다리는 놔두고 아까부터 잘 닦이지 않았던 배꼽 부근에 응고된 피를 닦았다. 재차 여러 번 닦았으나 잘 닦이지가 않아. 열받은 나는 두 손으로 손뭉치를 잡고선 있는 힘껏 눌러버렸다. 그게 나의 실수였다. 사후경직으로 배 근육이 단단하긴 했으나 내장은 아무 힘없이 자루에 들어있는 아주 예민한 상태였다. 그런 내장을 있는 힘껏 눌러 올렸으니 순간적으로 배가 쏙 들어가며 뭔가가 쏠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시체 아저씨의 입이 저절로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입이 열림과 동시에 구룩 소리와 더불어 토하듯이 뱉어내는 내장들. 순간적으로 목구멍으로 차고 올라온 내 뱃속의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제서야 탁자 밑에 빈 양동이의 용도를 알 수 있었다. 시체 아저씨의 얼굴을 보았다. 더 이상 아까 전에 온화한 표정의 얼굴이 아니었다. 있는 대로 벌어진 입속은 상추쌈 먹을 때와 같이 꽉 들어차 있었고 입가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내장액이 아주 역겨운 소리와 함께 삐져나왔다. 거기다가 드문드문 보이는 입속의 내장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아까 먹은 술은 깨버린 지 한참이고 이제는 오로지 거길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다. 빨간 조명불빛, 입으로 삐져나온 내장들, 꺾여버린 다리, 역겹게 벌어진 입,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내장액 등 술이 깬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들어왔다. 문으로 튀어가 열려고 했으나 밖에서 잠궈버린 잠금장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 문을 두드리자 반갑게도 아까 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내 새끼가 한번 시작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내야지. 안 그래? 끝내기 전에는 못 나가. 그런 줄 알아. 10만 원을 공짜식으로 먹으려고 한 나도 이러면 안 되지. 가짓거 한번 해보자. 웬일이던가. 그런 상황에서 용기가 샘솟다니. 나는 다시 한번 시체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나 좀 빨리 닦아줘. 찝찝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불쌍해 보였다. 일단 벌려진 입으로 삐져나온 내장을 눈 딱 감고 손으로 쑤셔 넣었다. 그 감촉이란 다시 한번 목구멍으로 내 뱃속의 내용물들이 차고 올라왔다. 아까 전에 반쯤 찬 양동이를 집어들고는 쏟아부었다. 방 안의 공기가 내장에게 냄새와 알코올 냄새, 그리고 내가 쏟아부은 내용물 냄새와 어우러져 역겨운 공기로 꽉 찼다. 눈물을 찔끔 닦고는 다시 한번 아저씨 입을 벌려 내장들을 쑤셔 넣었다. 한참을 낑낑거린 후에야 뱃속의 위치는 신경 안 쓰고 얼추 다 집어넣은 나는 또다시 세척액으로 여기저기 닦기 시작했다. 아까보다는 그런대로 수월하게 닦였다. 그런데 세척액을 솜에 듬뿍 발라 팔을 닦고 있었다. 한참을 닦는데 팔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살짝 움직인 것도 아니고 눈에 확 띌 정도로 크게 팔이 들썩거렸다. 또 한 번 뒤집어지게 놀랐다. 이 정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나. 분명히 시체 아저씨는 죽었었다. 그런데 왜 팔을 움직이는 것일까? 잠시 후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원인은 바로 세척액. 끈끈한 세척액이 팔의 땀구멍 속으로 스며든 순간 땀구멍이 막히면서 급작스러운 압력의 작용으로 팔이 꿈틀거린 것이었다. 앞쪽은 대부분 닦았고 남은 것은 등 부분이었다. 옆에 서서 팔과 다리를 잡고 몸을 뒤집었다. 뒤집는 동안 또다시 들리는 뼈 으스러지는 소리. 앞뒤를 간신히 닦은 후 정리를 하고선 나가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다 끝났어요. 문 열어주세요. 진짜 다 끝났다니까요. 문 열어요. 빨리. 묵묵부답이었다. 젠장. 어디로 간 거요? 잠깐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다. 30분 경과. 안 온다. 지금 내 눈앞에는 말로만 들어봤던 시체가 누워있다. 이 좁은 방 안에 나와 시체, 단 둘만 있는 것이다. 만약 영화에서처럼 벌떡 일어나
나에게로 다가온다면 바로 눈앞의 시체 아저씨가 당장이라도 일어나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만 같았다. 기다리는 동안 아까의 뼈 으스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입이 벌어지며 주르륵 흘러내리는 내장에 들썩거리는 팔근육.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40분 정도가 지나서야 누군가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주었다. 다 끝낸 거요? 미안하구먼. 어쨌든 만족스럽게 닦았다는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거금 10만 원을 받아들고는 병원 문을 나왔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느낀 공포감에 대가치곤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버정이야 어찌됐든 나는 3시간 만에 10만 원을 벌었다.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술 먹었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